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미스터 마켓 오늘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한국의 금리 얘기인데요. 헤드라인: 금리나 동상이 뭐 한국,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급이잖아. 2%포인트 차가 나는데 사실 경기만 생각하면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금리라도 좀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경제계 일각에서 있어요. 또 서민들은 야, 금리가 좀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대출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사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많으니까 기다리는 건데 미세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리 변동 현황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중앙일보에서 도이치뱅크 자료를 인용해서 하셨는데 저 도이치뱅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 5월부터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빨간 거는 중앙은행이 그 달에 금리를 인상한 나라, 파란 거는 인하한 나라예요. 근데 빨간 막대가 항상 높죠. 25대 6, 13대 5, 17대 4, 13대 6, 또 9대 8 이렇게 하다가 역전이 돼버렸죠. 10월, 11월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금리 인하에 나서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게 의미 있는 나라, 뭐 저기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라든지 뭐 대양주의 조그만 섬에서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크게 국제금융시장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린 칠레에 이어서 브라질, 페루, 멕시코 이런 데들이 이제 규모 있는 경제죠. 사실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들은 칠레도 그렇고요. 이런 데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가들은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제 회의할 때 그런 거야. 아이, 총재님, 브라질도 낮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이 낮췄는데 우리도 어떻게 좀 고려를 좀 해보든지 리서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잡힌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이 있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트를 한번 줘보세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 3.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예요. 2%포인트 차. 저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격차인데 자, 저 상태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올리긴 했어요. 그죠? 먼저 올렸는데 그런데 저 상태에서 2%의 격차를 더 우리가 벌릴 수 있겠냐. 우리가 0.25 내지 0.5를 만약에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내리면 2%포인트가 아니라 2.5%포인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순상한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 거기다가 또 한국은 이제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멘트를 많이 날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작년인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아마 이거는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역사에 기록될 어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행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자율적일 독립적일 수 있으나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기준금리의 차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더 확대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르죠. 미국의 경기가 급냉을 해서 다행스럽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 준다면 우리도 그 템포에 맞춰서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왜? 지금도 아침에도 환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앙은행의 금리 차라는 건 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마는 그 결과물로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대, 1,300원, 1,2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환율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국의 금리 차라는 것.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유럽도 다 어쨌든 CPI 소비자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내년 상반기 안에 미국이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그 목소리의 반응을 그다지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또 한편에 레리 서머스라든지 이런 경제 학자 그리고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참 고민일 거다. 왜냐하면 정부도 또 지금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경기를 확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고민거리는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미세 조정이라든지 뭐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채권시장 안전 펀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미세 금융시장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죠. 네. 37조 원 규모인데 이런 것들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 그래서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은 금융당국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고민거리일 겁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 또 예산을 집행하고 만드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어쨌든 앞으로 한 6개월 요 기간을 좀 잘 조직적인 조율을 해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레리 서머스 오픈 AI 사회이사로 갔더라고요. 오픈 AI가 또 큰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샘 알트먼 뭐 잘랐다 다시 복귀시키고 그러더니 예. 이렇게 건물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예, 팟빵 송출이 아마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팟빵 쪽 서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3프로 TV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디오 듣는 분들은 앱을 통해서 들으시면 더 선명한 음질로 네.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세요. 또 각종 자료들도 많이 또 업로드를 저희가 해놓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뉴스 3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